고관절과 골반 통증. 왜 계속 아플까요? 우리는 고관절과 골반 통증을 마주하면 보통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뼈가 아픈 건가? 연골이 다른 건가? 관절이 망가졌나? 물론 실제로 관절의 구조적인 문제나 염증, 또 퇴행성 변화가 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상 큰 이상이 없는데도 골반 깊은 곳이 뻐근하거나 고관절 앞쪽이 찝히거나 엉덩이 깊은 곳이 묵직하게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몸을 조절하는 뇌와 신경계의 관점에서 통증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증은 단순히 조직에서 올라오는 신호만이 아니라 그 신호를 뇌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더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즉, 통증은 몸이 보내는 정보와 뇌의 해석이 함께 만들어내는 경험이죠. 오늘은 고관절과 골반 통증을 뇌의 관점, 근육의 관점, 또 움직임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블 진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뼈 자체가 통증의 원인인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뼈를 감싸고 있는 골막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풍부하게 분포하지만 뼈 내부나 연골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골반 깊은 곳이 쑤시고 뼈가 아픈 것처럼 느낄까요? 뇌는 관절, 근육, 인대, 신경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서 몸의 상태를 해석하는데 해당 부위를 불안정하거나 부담이 큰 상태로 인식하면 통증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즉, 골반 깊은 곳의 통증은 단순한 뼈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신경계가 현재 움직임과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함께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세 가지 감각 시스템을 통해서 몸의 중심을 잡고 공간을 인지합니다. 눈으로 보는 시각, 또 귀 안쪽에서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 감각, 그리고 관절과 근육에서 올라오는 고유수용 감각입니다. 고유성 감각은 쉽게 말하면 내 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관절이 얼마나 구부러져 있는지, 또 근육에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 있는지를 뇌에게 알려주는 감각입니다. 그런데 오래 앉아 있거나 한쪽으로만 기대는 습관이 있거나 고관절을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골반과 고관절 주변에서 올라오는 감각 정보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는 그 부위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워지게 되죠. 이렇게 고유성 감각 신호가 흐려지면 뇌는 시각과 전정기관에서 올라오는 신호와 또 고유수용성 감각 신호 사이의 불일치를 감지하고 이전보다 덜 안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해당 부위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하죠. 그 결과 근육의 긴장이 증가하고 움직임의 자유도가 줄어들고 또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큰 손상이 없더라도 고관절이 뻣뻣하고 골반 깊은 곳이 불편하고 움직일 때 찝히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증이 오래 지속돼서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면 뇌 안에서는 그 부위를 인식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뇌에는 몸 전체를 인식하는 일종의 감각 지도가 있습니다. 손, 발, 얼굴, 허리, 골반처럼 각 부위의 감각 정보가 뇌 안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관절과 골반을 오랫동안 통증 때문에 움직임을 피하거나 늘 같은 방식으로만 움직이면 그 부위에 대한 감각이 점점 흐릿해지고 뇌는 움직임을 더욱 조심스럽게 조절하게 됩니다. 결국 근육 긴장이 높아지고 통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되죠. 즉, 골반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단순히 뼈나 관절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그 부위를 얼마나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움직임을 얼마나 안전하게 느끼고 있는지와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근육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뇌가 골반 주변을 불안정하다고 인식하면 신경계는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요근, 심부외회전근, 골반저근, 다혈근 같은 심부 안정화 근육들의 긴장도를 높여서 골반과 고관절 주변을 단단하게 고정하려고 하죠. 장요근은 허리뼈에서 시작해서 골반 앞쪽을 지나 허벅지뼈에 붙는 근육입니다.
척추와 골반, 고관절을 연결하기 때문에 자세와 움직임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나 약해진 코어와 둔근, 또 스트레스로 신경계가 긴장하면 장요근이 과하게 긴장하면서 고관절 앞쪽이 찝히거나 서회부 쪽이 뻐근하거나 허리까지 당기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엉덩이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외회전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근육들은 원래 고관절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다리가 부드럽게 회전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근육들이 지속적으로 긴장과 경직된 상태로 굳어 있으면 그 아래를 지나는 좌골신경을 압박해서 엉덩이 깊은 곳에서부터 다리로 뻗치는 신경통을 유발하기도 하죠. 반대로 둔근은 잘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 엉덩이 근육이 완전히 잠들었다기보다는 움직임 속에서 필요한 순간에 충분히 힘을 내지 못하거나 골반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타이밍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둔근은 한 발로 서 있을 때 골반이 한쪽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중요한 근육이고, 대둔근은 고관절을 펴고 몸을 앞으로 밀어내는 힘을 만들어주죠. 그런데 이 근육들이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면 작은 근육들이 대신 버티게 되고 허리나 고관절 앞쪽이 과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 통증은 단순히 어떤 근육이 짧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근육은 과하게 긴장하고 또 어떤 근육은 필요한 순간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조절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움직임 관점에서 보면 고관절은 어깨와 마찬가지로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입니다. 공처럼 생긴 대퇴골두가 골반의 소켓 안에서 움직이는 구구관절이죠. 그래서 굽히기, 펴기, 벌리기, 모으기뿐 아니라 회전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보행에서는 고관절의 회전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걸을 때 다리가 몸 뒤로 지나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골반 회전과 체중 이동이 함께 일어나고 고관절에는 상대적인 내회전 움직임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러한 회전 능력이 부족해지면 허리가 더 많이 움직이거나 골반이 과도하게 흔들리거나 무릎과 발목이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 패턴이 반복되면 고관절 통증뿐 아니라 허리의 뻐근함, 무릎의 불편감, 한쪽 다리의 피로감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특히 고관절 내외전 제한은 고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서 자주 관찰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관절이 한 방향으로만 굳어있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럼 뻐근하고 무거운 고관절, 오늘 시원하게 풀어볼까요? 지금부터는 감각을 깨우고 긴장을 풀고 움직임을 회복하는 간단한 루틴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앉아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골반과 엉덩이 주변을 큰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두드려 볼게요. 오래 앉아있거나 긴장으로 굳어있던 골반과 주변 감각을 천천히 깨워봅니다. 이제 허벅지 바깥쪽을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다음은 서해부와 고관절 앞쪽을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두드리거나 쓸어내리듯 자극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허벅지 안쪽까지 이어서 자극하며 하체 전체의 감각을 깨워보세요. 이렇게 가볍게 감각을 깨워주면 뇌가 고관절과 골반을 더 선명하게 인식하게 되고 다음 움직임도 한결 부드럽게 편안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각이 조금 깨워졌다면 이제 고관절 깊은 곳에 심부 근육을 이완해 보겠습니다. 토닝볼이 없으신 분들은 테니스공이나 마사지볼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또 공도 없다면 수건을 김밥처럼 단단하게 말아서 받쳐주는 것만으로도 고관절 주변에 부드러운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 볼게요. 볼이나 말아놓은 수건을 좌골 바로 바깥쪽, 대전자 뒤쪽, 그리고 둔근 아래쪽에 시원하게 압통이 느껴지는 부위에 받쳐주세요.
한 곳에 오래 머물기보다는 1~2cm 정도 천천히 위치를 옮겨가면서 나에게 가장 시원한 지점을 찾아보세요. 그 상태에서 체중을 편안하게 실은 채 1에서 3분 정도 유지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엉덩이의 긴장이 천천히 풀린다고 느껴보세요. 고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장하고 있던 심부 외회전근과 주변 근막의 긴장을 부드럽게 줄여주는 단계입니다. 통증을 참기보다는 기분 좋게 시원한 정도의 압력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호흡을 이어가세요. 이제 고관절이 다양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허벅지뼈 전체를 천천히 안쪽으로 돌려서 내외전시키고 다시 바깥쪽으로 돌려서 외회전을 만들어줍니다. 대퇴골두가 골반 속에서 부드럽게 회전하는 느낌을 가져보면서 5회 반복하겠습니다. 이제 원을 그려볼게요. 허벅지 뼈를 안쪽으로 돌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접어옵니다. 이어서 허벅지 뼈를 바깥쪽으로 돌려서 외회전을 만들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리를 길게 뻗어주세요. 반대 방향으로도 천천히 해볼게요. 외회전을 유지하면서 무릎 접어 들어오고 내회전을 유지하면서 무릎을 천천히 핍니다. 4회씩 다시 반복해 볼게요. 마치 고관절 소켓 안에서 허벅지 뼈가 동그랗고 부드러운 원을 그리면서 움직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억지로 크게 움직이기보다 관절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이제 두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브릿지 동작을 해볼게요.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지그시 누르면서 골반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5회 반복해 볼게요. 엉덩이 근육이 활성화되면 고관절 뒤쪽의 안정성이 회복되고 뇌는 앞쪽 고관절 굴곡근을 과도하게 긴장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앞쪽의 불필요한 긴장이 점차 줄어들면서 보다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몸통과 허벅지가 일직선이 되는 정도까지만 들어 올리고 엉덩이의 수축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오늘 누운 자세에서 고관절의 공간을 열고 걸을 때 꼭 필요한 부드러운 회전 기능을 끼워보았습니다. 오늘 이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관절이 한결 부드러워지셨기를 바랍니다. 고관절과 골반의 통증은 단순히 뼈나 관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감각, 뇌, 신경계, 그리고 근육과 움직임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통증은 사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전입니다. 그래서 통증은 내 몸이 망가졌다는 절망적인 신호라기보다 어쩌면 지금의 움직임 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라는 뇌의 간절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관절을 무작정 강하게 만들기 전에 먼저 느껴보세요. 골반 주변을 억지로 늘리기 전에 먼저 내 몸을 인식해 보세요. 내 몸의 감각이 살아날수록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움직임이 온전히 회복될수록 뇌에게 통증은 점점 필요 없는 정보가 되어서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내 몸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진정한 여백을 선물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움직임으로 뵐게요. 안녕.